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달릴까 말까 오늘도 출발을 이렇게 해봤는데 우선 어제 짚어본 종목 먼저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에어 부산을 소개해 주셨었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연일 하락 추세, 또 급락 추세가 이어지다가요. 오늘 좀 기분 좋게 양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에서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 여파로 인해서요. 또 과대납폭에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견고한 흐름, 또 전일 또 최근에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이 되었을 때 또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여행 항공 관련 종목이어서 또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에 4,0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4,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손절 라인대를 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3,55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가격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콘텐츠 관련해서 맞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뭐 디즈니 플러스가 뭐 1억 명의 가입자가 넘어갔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유료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진출했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월 달에도 한 큰 폭의 수익을 챙겼었고 지난주에도 사자마자 1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SNF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안 들어와주겠죠. 다만 약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영화 미나리에 대한 또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3,3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3,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도 2,750원 라인대니까요. 2,800원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또 리뷰를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새로운 섹터 종목 들고 오셨잖아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그럼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쿠팡 관련해서요. 또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IPO 대여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상반기 IPO 대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섹터인데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비보호라고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또 60조 넘는 청약 자금, 역대급 청약 자금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장될 IPO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가장 올 한 해 IPO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관련된 관련 종목들을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장될 IPO가 많습니다. 뭐 크래프톤도 예정돼 있고요. 또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 가장 빠르게 SK바이오사이언스 다음에 가장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를 소개해드리고자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IPO 대여인 카카오페이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날, 당연히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대장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다날,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74% 상승하고 있고요. 8,3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도 모멘텀 또 짚어볼까요? 네, 다날을 가져온 이유를요. 직접 표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은요. 휴대폰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가상화폐, 간편 결제, 종합 피지 기업, 종합 결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모바일 결제, 휴대폰 결제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당연히 실적은 계속 고성장하고 있고요. 주 고객처가 이제 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뭐 쿠팡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실적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쿠팡 내 이제 휴대폰 피지 점유율이 1위인데요.
또 올해 또 원래 기존 점유율이 50%였는데 60%까지 이제 확대할 거라고 이제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쿠팡의 기업 가치가 35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7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쿠팡이 오늘 밤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다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예전부터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다날은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날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건 이미 사실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쿠팡 관련된 이제 그 기대감은 충분히 선반영됐던 상태인데 이제 뭐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추후에 IPO 기대감이 있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다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또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현재 대표가 류금성 대표이사인데요. 원래 다날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날과 카카오 간의 어떤 업무 협약이 이뤄지면서 2018년도에 사실상 지금 카카오의 이모티콘 사업도 사실상 다날, 자회사인 다날 인베스트먼트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2018년도에 50억을 주고 카카오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까지도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카카오 관련된 모바일 관련된 모든 결제는 다날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 수혜주인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했을 때 가장 최대의 수혜주 종목은 다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사업도 지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페이코인을 통해서 자사 가맹점에서 실물 결제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도 발행을 했고요. 또 최근에 비트코인 그리고 또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고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결제 플랫폼인 페이 프로토콜이라는 어플을 통해서요. 앞으로 향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각종 가상화폐를 실물 결제를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향후 사용이 가능하다 하니까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 종목,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쿠팡 관련된 수혜주가 있고요. 또 언택트 시대에 지금 올해 폭발적으로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의 어떤 결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자회사가 약간의 문제였습니다. 자회사 달콤 커피 프랜차이저 사업이 약간 코로나 여파로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회사 달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라는 로봇 바리스타를 통해서 가맹점 수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비트 또 그리고 로봇 바리스타의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또 이제 바리스타 로봇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달콤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턴 어라운드가 됐을 때는 작년보다 더한 올해 좀 실적 턴 어라운드 사상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쿠팡 관련해서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리고 향후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다날을 가져왔습니다. 네, 모바일 결제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 다날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요. 사실 2월 말에 슈팅하고 나서 지금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매수가를 어떻게 짚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6%대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바닥 구간부터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쿠팡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쿠팡 관련해서는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직접적인 수혜주 종목들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7,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500원 부근대, 7,6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0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9,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오늘도 들고 와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섹터도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섹터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요.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과매도가 나왔던 섹터들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오늘 급등하고 있는 대장주들도 참 눈여겨볼 만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보다 네. 비보도 안정적인 선택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2차전지 섹터 안에서요. 제가 지금 삼성 SDI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네. 7%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위해서 R&D 투자를 8,000원 가까이 집행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또 이제 중국 텐진 공장에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가 전일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전일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은 반영되지 않았었고 오늘 뭐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관련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비교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 있어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나중에 또 슈팅할 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들고 오신 건데 그 삼성 SDI 관련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삼성 SDI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진 L&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진 L&D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들고 네. 와주셨고요. 대장주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4,01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 텐진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통형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거의 삼성 SDI의 독점으로 거의 70%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삼진 L&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진 L&D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을 추진했을 때부터 같이 참여한 기업이 삼진 L&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GMP 관련해서 또 이제 4차 공급사로 또 삼성 SDI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 모델 3에도 삼진 L&D에 가스켓이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 SDI와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또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기업은 오늘 또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삼성 SDI까지도 오늘 강하게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진 L&D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일도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요.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삼성 SDI 관련 수혜 종목들 대비해서 비교적 상승폭이 제한적인 종목인 두 번째 종목으로 삼진 L&D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와 강하게 엮여 있지만 오늘은 좀 맞습니다. 쉬어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뭐 전일 좀 선반영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이제 네. 뭐 텐센 공장의 증설 계획이 나오면서 거의 뭐 장중에 2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시장이 갭상승 나온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3,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3,600원이나 3,7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라인대인 4,3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4,7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과 삼진 L&D 오늘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반등폭이 V자 반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변동성만 줄어들면은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장 끝나고 나서요. 엠뱅고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